2주마다 빨리 갚으시기 때문에 더 빨리 몰기지 갚으실 수 있으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오늘 꿀팁 네. 얻은 거야. 안녕하세요. 김사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기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 한 분을 귀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로 일하고 있는 하윤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캐나다 오셔서 사신 건? 이제 횟수로 한 21년 차 되는 것 와, 같습니다. 네. 매니저도 하시고 제가 네. 두루 하셨다는 얘기를 그동안 일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많이 손님들한테 오래 있었습니다. 꿀팁을 좀 네. 많이 드리도록 해볼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RBC에 계셨고 네. 지금은 따로 나오셔서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냥 RBC에서 하시는 거랑 지금 이렇게 네. 여러 은행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랑. 아무래도 제가 은행이랑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브로커로 나왔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 은행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옵션이 그 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상품과 이율에 대해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브로커로 나오게 된 이후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은행들의 이율과 상품을 보고 좀 더 많은 옵션을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율이나 이런 거 바쁘신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행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상담을 받는 거는 상당히 시간도 소모가 많이 되고 네. 무리이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제가 받는 상담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담은 아무래도 이율에 대해서 네. 이율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계속 될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손님들이 그동안 계속 올라와서 좀 미루시다가 네. 한 3주 전부터 이제 모기지가 왠지 좀 스탑한 거 느낌이 나니까 갑자기 얼었던 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매매가 되고 있어요.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생각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모기지가 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어떤 건가요, 지금? 뭐 제가 뭐 몰기지 브로커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네. 금리에 대해서 뭐 신이 아닌 이상 다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라면 제가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보고 있어요. 신문이라던가 전문가 의견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많이 보는데 네. 많은 분들의 컨센서스가 지금은 이제 고점까지 오지 않았나. 곧죠. 네. 다 그렇게 생각은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점점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이 좀 더 위축되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이나 되면 이율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들 하고 계십니다. 올 말쯤 되면 이율이 좀 줄어들. 꿀팁이네요. 예상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금리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합니다. 네.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그냥 지금 오늘이 2월 지금 15일자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6%대가 되어 있고요. 네. 가장 낮게 본 변동금리는 한 6.1% 정도이고 거기서부터 뭐 7% 미만 요 사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1, 2년 고정금리가 더 높고요. 3년부터 고정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의 금리가 긴 기간에 계약하시는 분들보다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정금리는 보통 이제 캐나다 채권, 본드 일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경기고 세계 정세가 그렇다 보니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더 높고 이율이 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매를 이제 해보시려고 네, 은행 네, 상담하시는 그렇죠. 분은 변동과 고정 차이가 저게 될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네. 한번 뭔지 그래도 한번 네, 짚어주실래요? 그럼요, 네. 그럼요. 금리가 이제 캐나다에는 금리가 두 종류가 있죠. 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계약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변화되지 않는 금리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 3년, 4년, 5년, 길게는 뭐 7년, 10년짜리도 있는데 그 금리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내는 페이먼트도 똑같고 그 안에서 상환되는 이자나 원금 금액도 똑같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마음의 평안이 좀 오시는 경우가 케이스가 고정금리일 거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프라임 이자율은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정하는 이자율, 오버나잇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말 그대로 계속. 네,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자를 올리면 은행에서도 프라임 이자를 올리고 그럼 내 이율도 계속 올라가고
역으로 이걸 내리면 내 이자도 점점 따라서 내려가는 그게 변동금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3개월치 이자가 네. 페널티라고 딱 계산이 간단하게 되고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페널티를 계산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가진 고정금리 이율과 내가 이 계약을 깨트리고자 할 때 네. 가능한 이율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 그리고 네. 남아있는 계약 기간 등등을 계산을 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질 수 있죠. 굉장히 비싸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안고 만약에 집을 그동안 소유를 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굉장히 나한테 페널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고정금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집으로 갈아타시고 싶으시다. 근데 페널티가 너무 높다. 그러면 각 은행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폴팅이 되시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폴팅이 뭔지 사실 일반 분들 잘 네. 모르시거든요. 네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집을 예를 갖고- 들어서. 네, 네. 집을 내가 A를 팔고 B로 옮겨가고자 할 때 그쵸. A의 몰개지가 이미 있는데 네. 그거를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니 페널티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쓰고 싶으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같은 은행에 가셔서 내가 승인받은 몰개지를 새로 이사를 갈 때 옮겨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폴팅이신데요. 모든 몰개지가 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그 몰개지 상품에 따라서 폴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승인을 받는 요건 자격이 돼야지 옮겨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을 하셔서 미리 알아보시고 네. 폴팅을 하실지 아니면은 깨고 새로 몰개지 받으셔야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은행 상담 가실 때 요만큼만 은행분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앞으로 그쵸. 퓨처 플랜까지 좀 네. 말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변동이 날지 고정이 날지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나 또 좋은 거를 한번 많이 좀 말씀을 듣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죠. 내가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폴팅이 되는지 뭐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좀 알아보고.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의사 이후로 어떤 손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직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 인포메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님께 처방받으러 갔을 때 네. 내가 사실은 큰 병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나는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하면 바로 이거예요. 처방전이 네. 잘못 나오듯이 네, 네.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내용을 다 전체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옵션도 상당히 맞아요. 많아지신다는 네. 거 네. 참고하셔서 네. 네,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모기지를 받으러 가잖아요. 네. 대출을 받으면 손님이 그 모기지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면서 네. 손님께서는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이 정도 해드릴게요 하면서 손님 라인 오브 크레딧도 같이 껴드릴까요? 네. 라인 오브 크레딧이 손님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 빚인가? 네네. 내려갖고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라인 네. 오브 크레딧을 지난번에 받으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제가 요긴하게 요새 네. 좀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 은행은 네. 그 라인 오브 크레딧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하고 뭘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이너스 크레딧은 이제 라인 네.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집담보인 라인 오브 크레딧도 있고 집이 담보가 아닌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집담보인 라인 오브 크레딧이 이율이 싸고요. 하지만 한 번 은행이 라인 오브 크레딧을 승인을 내드리면 은행이 그거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율은 항상 변동 금리로 책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이율이. 대신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을 쓰실 때 매달 내시는 금액이 이자만 내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썼다가 목돈을 한꺼번에 갚으셔도 페널티가 없으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쓰고 매달 이자를 내고 내가 이걸 한꺼번에 갚는다고 해서 그 신용카드의 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라인 오브 크레딧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마다 모든 상품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은행 가시면 몰개지를 받았을 때 라인 오브 크레딧이 붙어있는 몰개지 상품을 받게 되시면은 원금을 갚으셨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는 상품이 되는 은행도 있고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딱 설정을 해서 금액을 만약에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만 가능한 은행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출을 해주면서 네. 당신께 지금 대출 플러스 보너스로 쓰시던 안 쓰던 쓸 때를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 10만 불을 아예 다 설정해놓고 네. 그냥 10만 불을 그렇죠. 쓸 수 있게 셋업을 해주거나 해드리죠. 네네. 아니면은 내가 이 이율을 다달이 해마다 갚아가면 그 갚아간 포션만큼 또 추가로 더 빌릴 수 있게끔 네, 그렇죠. 해준다는 원금을 거죠? 갚으시는 것만큼 늘어날 수 있는 아. 상품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은행마다 해준다고 하시면 저 같으면 무조건 100%, 200% 왜냐면 안 받을 겁니다. 쓰면 네네.
이자율이 안 나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다른 이자, 아까 우리 저 대표님이 비디오 그 찍으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요즘에 차를 사시는데 대출하셔도 비싸시죠. 10%라고 맞아요. 하시면서 그러면 라인 오브 크레딧 네, 있는 거, 여기서 집담보로 받아다가 있는 거. 훨씬 이자율이 낮으니까 네. 감사하게 쓰고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라인 오브 크레딧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품이 일반 몰개지보다는 더 좋은 상품이죠. 딱 들어보셨을 때 네. 내가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으실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우시고요. 이것도 뭐 몰개지 승인 받는 것처럼 똑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더 간단히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라인 오브 크레딧이 붙어 있는 상품은 오히려 몰개지 금액이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라인 오브 크레딧을 요구했을 때 전체 몰개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상담을 해보시고 할지 말지를 그러네요.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기지 네. 포션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어찌 좀 못 받거나 덜 받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 오케이.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 테스트라는 게 되게 손님들이 스트레스 대표님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네, 네, 네. 그게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몰개지를 승인 받을 때 우리가 네. 몰개지를 매달 내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가 몰개지 총 금액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람이 10,000불을 버는데 네. 3,000불을 몰개지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몰개지 금액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게 3,000불이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근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자율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매달 3,000불 내는데 필요한 이자율이 이자.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몰개지 금리가 5%예요. 네. 그럼 5%로 매달 내는 몰개지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기에 2%를 더합니다. 그럼 마치 이 사람이 7%의 이자율에 대해서 몰개지를 내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몰개지 금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정부에서 혹시나 이자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내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네. 몰개지 산업 자체에다가 여유가 있을 수 있게 설정해 놓은 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이율이 변동금리가 1%대였습니다. 그러면은 1%대의 이율에 플러스 2%를 해서 이 사람들이 3%의 이율에서 몰개지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해서 몰개지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변동금리는 그러네요. 6%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내는 게 힘드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스트레스 그거를 테스트를 했지만 네, 그랬네요. 그럼에도 네,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해야 되는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네. 은행마다 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뭐 그 계약서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몰개지를 만약에 3개월 이상 못 내거나 하면 은행에서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 집을 팔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개지를 걷어들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같은 몰개지 브로커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그 담보 설정을 더 해서 거기서 몰개지를 더 빼신다던가 해서 지금 잠깐 힘드신 거니까 그때 필요하신 금액만큼을 조금 더 차라리 빌리셔서 몰개지를 내시는 게 손님한테는 더 나은 상황이시겠죠. 그런 네,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지만 라인 오브 크레딧을 조금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이걸 좀 대처해서 그럼요. 무기들을 뭐든지 낼 쓰실 수 수 있는. 있으시면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조차 이제 힘드신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은행을 가시면 옵션이 은행 옵션밖에 없으시니까 네. 저희 같은 브로커를 찾아오시면 얼터너티브한 옵션이 있으시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네. 그 전에 힘들 거를 미리 아시면 그 전에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지면 어쨌든 대체적인 옵션을 찾을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손님한테 나중에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상담 받으시라고 네, 제가 그럼요. 말씀드리는 네. 게 딱 거기에 적용이 되네요. 그래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케이스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손님들은 또 그런 케이스가 되면 나도 한번 받아볼까 그러고 싶을 수 있을까?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신용 점수가 굉장히 좋으시면 아무래도 몰개지를 조금 더 엑스트라로 은행에 줄 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직업군에 따라서 탄탄하다. 그리고 미래가 조금 더 밝다.
예를 들면 전망할 때 인컴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이 사람의 직업군이. 그러면 좀 몰개지가 더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몰개지 계산할 때 상환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5년 상환기간, 30년 상환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돈을 갚는 기간을 전체적인 기간을 또 우리가 상환기간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25년보다는 30년에 걸쳐서 갚는다고 할 때 몰개지가 더 나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5년이 가능한 얼터너티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몰개지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우리 방금 꿀팁 하나 또 네네.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모기지 승인 나는 것도 좋고 네, 맞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 그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 그거 말고 네. 내가 보통 우리가 먼슬리로 페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먼슬리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몰개지를 갚으시는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먼슬리로 갚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세미 먼슬리 가능하시고요. 네. 아니면 바이위클리 가능하시고요. 하나 세이먼트리는 한 달에 2번 내고 네. 바이위클리는 2주당 살짝 다른 그렇죠. 느낌이네요. 1년에 네, 네.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12번을 갚는 거고 네. 세미 먼슬리는 24번, 네. 바이위클리는 26번을 갚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위클리도 가능하시고요. 네. 52번. 거기에 뭐 원금을 조금 더 올려서 갚으시는 옵션도 당연히 있으세요. 한 가지 제가 몰개지를 하면서 늘 손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몰개지는 원금을 빨리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죠.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요. 네.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바이위클리로 갚으시는 게 원금을 2주마다 빨리 갚으시기 때문에 더 빨리 몰개지를 갚으실 수 있으시죠. 이거 먼슬에 비해서. 네.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꿀팁 네. 얻은 거야. 네. 어차피 내가 샐러리를 받아서 그거를 다들 그냥 먼슬리로 한 번에 내거든요. 네. 어차피. 근데 그거를 바이위클리로 하면 네. 세이빙이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몰개지 설정할 때 며칠 날 나가게 몰개지가 설정되어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은행 가시면 또 나가는 날짜도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입금되는 날짜에 맞춰서 가능하시고요. 네. 저는 단지 이제 손님들이 렌트하는 프로퍼티를 사실 때는 먼슬리를 좀 추천해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잘 까먹으시거든요. 이 몰개지 나가는 걸 까먹으시면 그게 신용에 굉장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먼슬리를 가끔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쵸. 해놓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시면 되죠. 맞아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보다 바이위클리 내면 세이빙이 된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네. 꿀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기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모기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만들려면 손님들한테 네. 이거를 이렇게 잘 준비해 갖고 네, 오세요. 할 수 미리 있는 게 준비하시라. 아까도 말씀드린 인컴. 네, 인컴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선은 은행에서 보는 거는 항상 은행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은행이 좋아하는 건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컨시스턴트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풀타임이 파트타임보다 더 꾸준히 인컴이 생기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왜 나는 사업을 하는데 몰개지 받기 어려우냐 이러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자가 만드는 수입이 꾸준한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저 은행을 가시면은 대부분은 2년치 기록을 요구하니까요. 맞아요. 보통 비즈니스 네. 오픈하시고 2년 뒤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은행 가실 때는 그렇게 2년치 기록이 필요하고 네.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에 있어서는 개런티드된 시간으로 일하시는 파트타임은 또 2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모기지가 나오기는 합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파트타임도 오케이. 몰개지가 나옵니다. 아, 좋네요.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나오는 파트타임이냐 아니면 캐주얼하게 가는 파트타임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까요.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파트타임도 꾸준히 계산하셔서. 네. 하고 계시면 모기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럼요. 그것도 꿀팁이네요. 네, 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어쨌든 나중에 모기지를 받으시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2년 동안. 그죠? 그럼요. 꾸준히 계산.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네. 같은 브로커 입장에서는 2년치 인컴이 없으셔도 몰개지를 받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담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자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몰개지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타깝게 아직 세임자 몰개지 프로그램이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주의하실 사항은